저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원세훈 원장 개인의 이 일탈 이게 엄청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제 느낌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뭐 수사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예.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 도에 넘는 벗어나는 그 행위와 마치 그 사공고처럼 국민의 예산을 땡겨다 쓴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검찰의 그 200만 불 스탠포드에 간 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냐 아니면 MB에게 가려고 그러다 거기 정거장이었냐 이것 이외에 다른 뭉칫돈은 또 없냐 또 일부 기자들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간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뭐 단순하고 적지가 않죠. 일탈? 적지가 않죠. 예. 단순히 뭐 일가족에 의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지금 미 스탠포드 대학에 송금하는 것도 국가안보전략원을 그래요? 거쳐서 갑니다. 예. 한번 세탁을 하고. 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기관장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 그래도 얼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기관 아닙니까? 이 의원님 하나 더 나왔어요. 국가안보전략원에 그 세탁하기 전에 네네. 차명 계좌에 있던 것을 꺼내서 안보로 갔다가 스탠포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는 MB정부 국정원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게다가 예, 그렇죠. 진수 의원님 지금 떠오고 있어요. 민간인 댓글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인지 어떤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뭐 언론 취재든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뭐 이게 유독 원세훈 국정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 국정원의 안에 그 서류 서랍과 캐비넷과 서버가 그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가서 다 들춰본 경우는 국정원이 생긴 게 지금 56년 됐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논점이신 것 같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가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찬 국정원장이 사실은 안기부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을 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이분이 국정원 안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서. 서훈 원장도 안기부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좀 제형적인 물타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나온 원세훈 전 원장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얘기 나눌 게 너무 많거든요. 최근에 그거는 팩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그 개혁위에서 리스트를 주면 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2명만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개혁위는 그것도 또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이게 각 예산에 그 부처에 숨겨놓은 것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거고 국정원이 신청한 것만 대략 5천억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정원장 특활비라고 하는 게 왜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자기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가 5천억이 있는데 왜 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 특활비만 유일하게 용처를 쓰지 않아요.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원장 지출이라는 말만 쓰면 돼요. 그건 연 얼마쯤 되나요? 그게 40억입니다. 연 40억. 그게 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현수라는 분이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원장으로부터 누구한테 줄 돈이다라고 다 메모가 되었구나. 말한 걸 들은 걸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걸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특활비뿐만 아니라 원세훈이 그 펜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데 아내가 관여를 했잖아요. 아내가 공사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 10억 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조직에 국가적 관여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40억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국내에서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외 공작금을 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외국인인 아니 그러니까 그 안보전략연구원 빌딩에 무슨 펜트하우스에 네. 무슨 10억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를 그때 무슨 야단 좀 취직을 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실세가 아니었었네. MB랑 연결해서 MB가 그걸 지시를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개인의 탈로 가는. 아니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이 이제 듣던 변명이라. 규모를 봐가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뭔가 큰 손이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드러난 요거까지만 봐서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상한 스탠포드는 사람. 아직 잘 몰라요? 그 스탠포드 마지막에 잘 MB한테 모르겠어. 이렇게 가진 않았을까? 아니 그 20억 가고 이 사람 퇴임 후에 거기 무슨 교환 교수 뭐 이런 걸로 가서 아, 있으려고 뿐만 아니라 네. 주택 구입 자금도 추가로 85만 불? 예. 빼돌렸을 수 아니요.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하도만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원세훈이고 누구고 뭐 사방이 줄줄이 걸려가지고요. 하도 많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하나하나 살피는 게 나는 별 의미가 없다. 아.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시간 거기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국정원 개혁안. 18년 만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그때 중앙정보부 네. 그리고 또 안기부 예. 다시 뭐 정보원 또 이번에 또 옮기잖아요. 이것은 이때마다 그 뭐가 문제 정치 공작 독재 정권 안에서의 뭐 사찰이나 이런 문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기능을 정확히 축소하고 예. 자기 전문화하고 경찰로 검경수사 부분까지 수사권 분리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넘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반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첩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간첩은 누가 잡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동안에요. 공안사건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발한 부분들은 71%가 경찰에서 다 했어요. 25%를 국정원이 했어요. 25% 국정원이 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고문 조작 부분에 대다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알겠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고 뭔 하우스고 이게 다 윤수아 의원님께서 뭐 조금씩 언급하시긴 했는데 제가 개혁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명칭부터 말씀하셨듯이 달라집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등 모든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고 정보 수집 범위를 두리뭉술하게 해놨던 걸 구체화합니다. 뭐 국외 북한 정보, 대테러, 국제범죄, 방위산업 침해, 그리고 또 우리 경제안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간 이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공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조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 조항,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윤수아 의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간첩 누가 잡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수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단국가 상황에서 조금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 수사권을 정작 간첩 잡는 데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활용을 해왔던 거죠. 특수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릇된 목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가 안보가 더 무너졌습니다. 국정원 개혁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개혁안입니다. 개혁안을 쫙 발표.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어제 아름다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발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혁을 하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발표 자체는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느냐를 놓고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중단 공론화위원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 누굽니까? 또 이거 하고 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또 누구예요?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핵심이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우선 없어요. 그냥 대공수사권을 넘긴다는 것만 있고 그 정도의 사안을 하려면요. 최소한 국민들을 상대로 대공수사권을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공론화가 무르익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의 악용 사례에서 봤듯이 대공수사가 네. 국민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다 봤죠. 제가 명단 짧은 명단 하나 불러드릴게요. 김형욱 아시죠? 김재규 아시죠? 전두환 아시죠? 장세동, 권영애, 신건,
김만복 이런 사람들이 한 게 국정원 안기부입니다. 예. 이거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권력이 자기의 통치 장치로 국정원을 쓰기 썼다. 때문에 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선 그걸 놔줘야 됩니다. 그걸 놓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돼요. 그걸 놓는 장치 시스템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좀 만들자는 건데 최소한 대공수사권 문제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요 일이 되지를 않아요. 진수 의원님.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아니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빈대 혹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그 우를 범하지는 수준 높은 않을까. 비유예요. 그다음에 이름도 저는 국가정보원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를 지난 과거 정권에서 버려놔서 그렇지 나는 예. 국정원 이름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가 정말 과거 정부처럼 국정원을 자기 정적 사찰하는 이런 조직으로 막 사조직처럼 활용한다던가 이 국정원의 예산을 마치 자기 사공고처럼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를 안 하게 하면 되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이 정부가 네. 정말 대통령부터 이 그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정부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의지가 확고하다면 굳이 막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나는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건 들어요. 우리 점잖으시고 합리적인 아니, 근데 진수희 어느 장관이 상황에서 한번 저는 이 정부가 그걸 보여주시면 근데 만약 이전에 내가 나이반지도 이전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스템 갖고 온갖 농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취재는 동의하실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정부가 촛불의 바탕위에서 생겨난 정부라고 네. 하면서 정말 그 위에 몇 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확고한 걸 가지고 가면 그 큰 걸 바꾸지 않고도 한번 해보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박수 치지 근데 않을까. 제도라는 것은 늘 선의의 군자들만 그렇죠. 상정하는 게 네. 아닙니다. 좀 악의적인 악용의 가능성, 악용의 남용의 가능성이 가능성 있으니까. 정말 희박하더라도 그 가능성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지금 시스템적 보세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박 말씀드리는 정부의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문제가 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세훈 원장 얘기가 나오지만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MB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그게 확고하다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개연성이 줄어들 거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자, 넌 좀 이제 정확해졌어요. 대통령 개인의 의지다 아니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예. 대안보정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회초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구조를 바꿨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회초리 그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거 한번 회초리가 아니라 그건 몽둥이 뛰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는 진짜 이거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 때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대공 수사권은 부분도 난 경찰 옮겨가면서 형법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회초리만 해갖고 이야기가 갑자기 뭐 회초리로 튀어. 그 그림 충격만 먹어가지고. 그건 말이죠. 그 뭐 어떤 유아 교육단체에서 좀 이 회초리라는 게 아이 교육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항의도 있고 해서 그거 어차피 한 2조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되겠냐고 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요거까지만 봐서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상한 스탠포드는 사람. 아직 잘 몰라요? 그 스탠포드 마지막에 잘 MB한테 모르겠어. 이렇게 가진 않았을까? 아니 그 20억 가고 이 사람 퇴임 후에 거기 무슨 교환교수 뭐 이런 걸로 가서 있으려고 뿐만 아니라 했죠. 주택구입 자금도 추가로 85만 불. 빼돌렸을 수 아니요.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하도만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원세훈이고 누구고 뭐 사방이 줄줄이 걸려가지고요. 하도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하나하나 살피는 게 나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시간 거기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국정원 개혁안. 18년 만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그때 중앙정보부 네. 그리고 또 안기부 다시 뭐 정보원 또 이번에 또 옮기잖아요. 이것은 이때마다 뭐가 문제? 정치 공작, 독재 정권 안에서의 뭐 사찰이나 이런 문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기능을 정확히 축소하고 자기 전문화하고 경찰로 검경수사
부분까지 수사권 분리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넘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반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첩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간첩은 누가 잡나? 저를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기관 아닙니까? 이 의원님 하나 더 네. 나왔어요. 국가안보전략원에 세탁하기 전에 네네. 차명 계좌 있던 것을 꺼내서 안보로 갔다가 스탠포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는 MB정부 국정원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게다가 예 그렇죠. 진수 의원님 지금 떠오고 있어요. 민간인 댓글 아니고요.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인지 어떤지는 모르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언론 취재든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예. 뭐 이게 유독 예. 원세훈 국정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 국정원의 안에 그 서류 서랍과 캐비넷과 서버가 그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가서 다 들춰본 경우는 국정원이 생긴 게 지금 56년 됐거든요. 그건 또 처음입니다. 다른 논점이신 것 제 같고요. 말씀 한번 예. 들어보세요. 그게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가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찬 국정원장이 사실은 안기부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을 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이분이 국정원 안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서 서훈 원장도 안기부 저는 이현수라는 분이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원장으로부터 기억은 나. 누구한테 준 돈이다라고 다 메모가 네, 되었구나. 말한 걸 들은 걸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걸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특활비뿐만 자, 이제 아니라 원세훈 거로 가요. 원세훈이 그 펜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데 아내가 관여를 했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공사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 10억 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조직에 원세훈은 국가적 다른 게 관여가 나왔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40억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국내에서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외 공작금을 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외국인을 아니 착각했을 그러니까 그 수도 안보전략연구원 빌딩에 무슨 펜트하우스에 무슨 10억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를 근데 좀 무슨 야단 좀 취직을 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실세가 아니었었네. MB랑 연결해서 MB가 그걸 지시를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개인의 탈로 가는. 아니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이 이제 듣던 변명이라. 규모를 봐가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뭔가 큰 손이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원세훈 원장 개인의 이 일탈 이게 엄청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제 느낌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뭐 수사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예,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 도에 넘는 벗어나는 그 행위와 마치 그 사공고처럼 국민의 예산을 땡겨다 쓴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검찰의 그 200만 불 스탠포드에 간 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냐 아니면 MB에게 가려고 그러다 거기 정거장이었냐 이것 이외에 다른 뭉칫돈은 또 없냐 또 일부 기자들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간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뭐 단순하고 적지가 사모님의 않죠. 일탈? 적지가 않죠. 예. 단순히 뭐 일가족에 의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지금 미 스탠포드 대학에 송금하는 것도 국가안보전략원을 그래요? 거쳐서 갑니다. 예. 한번 세탁을 하고. 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기관장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 그래도 얼마의 역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좀 그래서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저 11분밖에 안 예. 남았는데 지금 나온 나온 원세훈 것들이 전 원장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얘기 나눌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 최근에 예. 그거는 네. 팩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네. 그 개혁위에서 네. 리스트를 주면 네. 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2명만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개혁위는 그것도 또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이게 각 예산에 그 부처에 숨겨놓은 것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거고 국정원이 신청한 것만 대략 5천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정원장 특활비라고 하는 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아하. 자기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가 있는데. 5천억이 있는데 예. 왜 원장 특활비를 아하. 가져오라고 했느냐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원장 특활비만 유일하게 용처를 쓰지 않아요.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원장 지출이라는 말만 쓰면 돼요. 그건 연 얼마쯤 되나요? 얼마? 그게 40억입니다. 연 45. 그게 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